43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한부 선고는 순정과 가람의 시간을 완전히 다른 밀도로 바꾸어 놓았다. 하루하루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아쉽고도 절실하게 흘러갔다. 가람은 다니던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다. 그는 어머니의 남은 시간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매일 어머니의 집으로 출근했다. 함께 아침을 먹고 병원에 동행했으며 날이 좋은 날에는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공원이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엄마, 여기 기억나. 어렸을 때 내가 저기서 넘어져서 엄청 울었잖아. 그럼 기억나지? 그때 내 아빠가 너를 번쩍 안아들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오는 너를 달래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 그들의 대화는 늘 아버지의 섭의 추억으로 이어졌다. 순정은 마치 잊어버리기 전에 모든 것을 남겨두려는 사람처럼 기억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 가람에게 아버지와의 소소한 일상들을 들려주었다. 섭이 좋아했던 음식, 그의 서툰 농담,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까지. 가람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 속에 없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따뜻한 그리움으로 채워나갔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순정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기침은 더욱 잦아졌고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그녀의 몸은 촌농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가람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밤마다 홀로 어머니의 앙상한 등을 보며 소리 없이 울어야만 했다. 그날 또 가람은 잠든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문득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라디오 드라마 유령의 연인을 떠올렸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잊혀지는 길을 택했던 한 남자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 그는 이제 그 이야기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이 겪어냈던 위대한 사랑의 기록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에게 그런 기적이 허락되었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없는 것일까?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 캐캐 묵은 기억의 창고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먼지를 털고 떠올랐다. 아주 어렸을 적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던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든 자신의 손에 작고 둥근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 돌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가람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낡은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 그 작고 둥근 조약돌이 잠들어 있었다. 44편 가람의 불안. 가람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조약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범한 강가의 돌멩이였다. 특별할 것 없는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 그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는 조약돌을 쥔 채 다시 어머니의 병실로 돌아왔다. 순정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쁘고 힘겨워 보였다. 가람의 마음속에 지독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대로 어머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고 이제 막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된 철없는 아들이었다. 이 거대한 슬픔의 무게를 그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당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머니가,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신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의 원망 섞인 기도가 허공을 맴돌았다. 그는 조약돌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였다. 아주 희미하게 그의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감각에 가까웠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낯설지만 그리운 존재가 그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 그대의 슬픔이 나를 깨웠는가. 가람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환청인가.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그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너는 섭의 혈족이구나. 섭.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가람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누구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는 그대의 아버지가 빚을 진 자.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자다. 가람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조약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순정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가람의 불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되어 그를 덮쳐왔다. 45편 병실을 지키는 밤. 순정의 희미한 신음 소리는 가람의 공포를 현실로 만들었다. 잠들어 있던 어머니의 숨결이 갑자기 거칠어졌고 침대 옆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가람은 다급하게 호출벨을 눌렀다. 순식간에 복도를 달려온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공급기 준비해.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와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가람은 병실 한쪽 구석으로 무력하게 밀려났다. 그는 하얗게 질린 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머니의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 안에서는 아버지의 유품인 차가운 조약돌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대의 아버지가 빚을 진 자. 조금 전 그의 머릿속을 울렸던 기묘한 목소리. 그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비현실적인 존재에게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발 누구든 좋으니까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의료기기의 소음 속에 묻혀 흩어졌다. 결국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실 밖으로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다.
굳게 닫힌 병실 문 앞에서 그는 복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복도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의사가 나왔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계속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담담한 선고는 사형 집행의 유예와도 같았다. 가람은 텅 빈 눈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깊은 밤 병실을 지키는 것은 이제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다. 순정은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위태로운 잠에 빠져 있었다. 가람은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너무나도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 차가운 손을 조금이라도 덮여주고 싶었다. 그는 손에 쥔 조약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향해 속삭였다. 정말 거기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대답해주세요.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가까운 울림이었다. 나는 그대의 아버지가 현자라 불렀던 존재. 그의 위대한 희생 덕분에 나의 긴 유배를 끝낼 수 있었던 자다. 현자. 가람은 알 수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대의 아버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 숭고한 희생은 그의 혈족인 그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남겼지. 그것은 힘이 아닌 가능성의 씨앗. 그리고 그대의 손에 쥐어진 그 돌이 바로 그 씨앗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가람은 숨을 멈췄다. 나는 그대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다. 그의 혈족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처했을 때 빛이 되어 빚을 갚겠노라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인 듯하구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이 작은 돌멩이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적의 열쇠이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약속의 증표임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길고 긴 밤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46편 순정의 예감, 아들의 미래. 가람이 병실 밖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순정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은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잊고 있었던 과거의 장면들이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간의 꿈의 시간, 그리고 남편 섭과 함께했던 짧고도 행복했던 시간들. 그녀는 꿈속에서 남편 섭을 만났다. 그는 교통사고 직후 병실에서 깨어나 자신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보낼 준비를 마친 자의 슬프고도 평온한 눈빛. 꿈속의 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순정의 등 뒤, 그녀가 보지 못하는 아득한 미래의 어느 한 지점을 아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훌쩍 자란 아들 가람이 피와 절망으로 가득 찬 잿빛 세상 속에서 홀로 울부짖고 있었다. 순간 그녀의 온몸을 강렬한 예감이 관통했다. 그것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느끼는 영혼의 직감이었다. 자신의 아들 가람의 미래에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녀는 꿈속에 남편에게 소리쳤다. 저 아이를, 우리 아들을 지켜줘야 해요. 섭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이미 떠난 자이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 대신 그는 가람의 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남긴 작은 조약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순정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그가 시간을 거슬러 왔었고 아키텍처라는 거대한 힘을 사용했으며 그 모든 과정이 아들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흔적, 각인을 남겼다는 것을. 그녀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진실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직감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남편은 아들의 미래에 기적의 씨앗을 심어두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싹을 트우기 위해서는 걸음이 필요했다.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씨앗이 깨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줄 자양분.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선물을 남겨야만 했다. 그녀가 바칠 재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바로 남편이 선물해 준 10년간의 작가로서의 기억이었다. 그 찬란한 기억을 모두 태워 아들을 위한 수호의 기적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남편의 위대한 사랑에 답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남편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여보, 이제 내가 갈게요. 가서 우리 아들을 함께 지켜줘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순정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깨달은 채 조용히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47편 아버지의 각인, 그 의미. 밤이 깊어가는 병실, 가람은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의 손바닥 안에 놓인 차가운 조약돌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그와 대화를 나누었던 불가사의한 존재, 현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의 희생이 내 영혼의 각인을 남겼다고. 가람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힘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그가 혼란 속에서 질문을 던지자 현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의식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 각인은 그대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젊은이여. 현자는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종의 잠재력이다. 그대의 아버지는 아내를 향한 위대한 사랑으로 세상의 법칙 아키텍처에 직접 개입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 전부를 바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거를 창조했지. 그 숭고한 행위는 우주의 구조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의 일부가 가장 가까운 혈족인 그대의 영혼에 희미한 낙인처럼 새겨진 것이다. 그 각인의 의미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의 의미는 바로 그대 아버지의 사랑이다.
현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가기는 무기가 아니다. 등대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등대의 불빛은 길을 잃은 배를 인도할 수 있다. 그대의 영혼에 새겨진 가기는 나와 같이 차원의 틈새를 떠도는 존재만이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희미한 신호등과 같다. 그대의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희생으로 그대의 영혼의 나를 부를 수 있는 작은 좌표를 남겨둔 셈이다. 가람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의 머나먼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약속을 아들의 영혼에 새겨 넣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유산이었다. 그는 손에 쥔 조약돌을 더욱 꽉 쥐었다. 이 작은 돌멩이가 그 모든 기적과 약속의 증표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물려받은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의 어깨 위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무겁고도 따뜻한 책임감이 내려앉고 있었다. 48편 현자의 약속을 떠올리다. 가람이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순정은 얕은 잠과 깊은 꿈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꿈속에서 만났던 남편 서부의 슬픈 눈빛과 그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아들 가람의 절망적인 미래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아들의 암울한 미래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그런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때 그녀의 흐릿한 의식 속으로 한 줄기 빛처럼 어떤 기억 하나가 스며들어왔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키텍처를 통해 자신과 하나가 된 남편 섭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약속의 편린이었다. 그녀는 보았다. 남편이 마지막 희생을 치르던 순간 그의 숭고한 영혼의 바람을 타고 자유를 얻게 된 현자라는 빛나는 존재를. 그리고 그 현자가 소멸해가는 남편을 향해 경건하게 맹세하던 그 마지막 약속의 목소리를. 이 위대한 은혜는 그대의 혈족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처했을 때 빛이 되어 갔겠노라. 순정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아들의 미래를 그저 걱정만 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을 대가로 아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호자를 예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자신의 침대 곁에 앉아 손에 쥔 조약돌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아들 가람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의 영혼에 새겨진 각인 위 빛을,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현자 위 기척을 어머니의 직감으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느꼈다. 남편이 남긴 씨앗은 위대했지만 그 씨앗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양분이 필요했다. 순정은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깨달았다. 남편이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자신이 그 씨앗의 마지막 물을 주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보석, 남편이 선물해준 10년간의 꿈의 기억을 기꺼이 아들을 위한 걸음으로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잠든 척 아들의 손에 쥐어진 조약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마지막 약속을 건넸다. 여보, 당신이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내가 그 씨앗의 꽃을 피울게요. 우리 아들은 우리가 함께 지켜요.